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의 코초 시노부가 여주인공으로 탄지로와 이어지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코초 시노부 같은 경우는 나타고모산 루이아의 싸움 이후로 등장해 꽤나 임팩트 있게 탄지로와 엮이기도 했지만 이후 그냥 서로 다른 노선을 취하며 각자 다른 인물과 이어지게 되었죠. 하지만 시노부는 히카 역해 중에서 매력도만큼은 최상권이라 혹시라도 시노부의 비중이 높고 탄지로와 이어지는 히로인이 되었다면 또 다른 느낌일 것 같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매끄러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증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탄지로는 평범한 숫쟁이 가문에 태어나 산속에서 숯을 만들어 마을에 나타나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내려갔다가 날이 어두워지는 바람에 마을 아저씨 댁에서 묵고 새벽쯤에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집에 가보니 모든 가족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동생 네이코를 제외한 모두가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탄지로는 절망감에 빠진 채 넋을 잃고 있다가 네지코에게서 미약한 숨소리가 붙어있다는 것에 그녀를 살리고자 그녀를 업고 그대로 산 밑으로 내려가고 있었죠. 그런 중 네이코는 혈기의 모습으로 변해 탄지로를 공격했고 탄지로는 네이코에게 애원하며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날아와 네이코를 걷어차 탄지로에게서 떼어놓았고 칼집에서 길고 얇은 칼을 꺼내며 그 아이는 혈기가 되었어요. 죽일 수밖에 없겠네요 라고 했죠. 탄지로는 깜짝 놀라 그 여자에게 당신은 누구세요? 라고 물었고 그 여자는 저는 코초 시노부 귀할대 검사랍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탄지로는 시노부에게 제발 내 동생을 해치지 말아달라고 꼭 자신이 동생을 낳게 하겠다고 했지만 시노부는 아직 혈기가 다시 인간으로 돌아갔다는 사례는 한 번도 없으니 퇴치를 해야 한다고 했죠. 탄지로는 내 동생은 아직 한 번도 인간을 해친 적도 없고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인간을 해치지 못하게 할 테니 제발 봐주라고 애원했지만 시노부는 그런 가장 덜 고통스러운 도구로 죽여올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시노부를 막아서며 절대 내 동생을 죽이게 놔둘 순 없다고 하지만 여자랑 싸울 순 없으니 제발 이대로 물러나주라고 했죠. 시노부는 귀할대 검사인 자신에게 일반인자가 저런 소리를 한다는 것에 어이가 없었고 그럼 막아보시던가요? 라고 한 뒤 탄지로를 돌파했습니다. 탄지로는 시노부의 엄청난 스피드에 당황했고 시노부는 거의 눈에 안 보이는 움직임으로 탄지로를 지나갔는데 그녀를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손을 뻗어 시노부의 발목을 잡았죠. 시노부는 일반인 자신의 움직임을 간파했다는 것에 깜짝 놀랐고 탄지로는 죄송해요 라고 하며 발목을 놓아버린 바람에 시노부는 그대로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탄지로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라고 당황하며 달려왔고 시노부는 일륜도로 재빠르게 탄지로의 목을 대며 당신 어떻게 저를 잡을 수 있었던 거죠? 라고 했죠. 탄지로는 당신에게서 좋은 꽃향기가 나는데 그 향기를 따라가다 보니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후각이 좀 좋아서 인간에게서 이런 꽃향기가 나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라고 했습니다. 시노부는 그 말에 뭔가 몽글몽글한 기분이 들었지만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며 네이코를 향해 다시 공격하려고 했고 탄지로에게 동생은 이만 포기하라고 했죠. 그때 탄지로는 당신의 언니나 동생이 그렇게 혈기가 되었더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고 소리쳤고 시노부는 그 말에 순간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탄지로는 그 틈에 네이코의 앞으로가 양팔을 뻗으며 보호했고 시노부는 그 모습에서 어떤 모습이 오버랩이 되었죠. 그녀는 어린 시절 약사인 부모님 밑에서 자랐는데 어느 날 혈기의 습격으로 인해 부모님이 죽었고 언니인 카나이와 둘만 집안에 숨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중 시노부의 훌쩍거리는 소리에 위치를 혈기에게 들켜버리고 말았고 그 혈기는 거기 숨어있었구나 라고 하며 저벅저벅 걸어왔죠. 그때 공포에 질린 시노부의 앞에 언니인 카나이가 양팔을 벌려 보호했고 내 동생만큼은 반드시 지켜주겠어 라고 했습니다. 그 혈기는 무기도 없는 네가 무슨 수로 나를 막겠다는 거냐 라고 하며 뛰어들었는데 그 순간 어떤 거대한 몸집의 사내가 그 혈기의 목을 도끼로 베어버렸죠. 그는 바로 귀할대 검사 히메지마 교메이. 교메이는 그녀들을 구해준 뒤 부모의 일은 유감이라며 오늘의 고통을 부디 잊고 살아가길 바란다며 연부를 읊었습니다. 그의 카나이는 교메이에게 나도 당신처럼 귀할대가 되고 싶다며 엉겨붙었고 시노부 역시 언니를 따라 그에게 부탁을 하게 되었죠.
사실 시노부는 귀할 때 검사 같은 건 하고 싶지 않았지만 유일한 가족인 언니가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휩쓸리게 된 거였습니다. 교메이는 그런 코초 자매를 포기하게 하기 위해 거대한 바위 하나를 가리키며 이걸 조금이라도 옮긴다면 귀할 때 교육자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했죠. 카나이는 처음에는 자신 있다며 열심히 낑낑거렸지만 되지 않았고 꼭 귀할 때 검사가 되고 싶은데 무슨 수가 없냐며 좌절하자 그런 카나이를 위해 시노부는 머리를 써 그 바위 밑에 댐을 만든 뒤 지렛대 원리를 사용해 그 바위를 움직인 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코초 자매는 귀할 때 검사가 되었고 카나이는 출중한 실력으로 주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는데 카나이는 어느 날 시노부에게 혈기를 퇴치하고 다니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사실 혈기들은 원래 인간이었던 존재 한번 인간을 해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지만 인간을 해치기 전이라면 그저 무잔에 의한 피해자일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죠. 시노부는 그런 카나이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카나이는 계속해서 혈기를 인간으로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시노부 역시 그런 카나이의 영향을 알게 모르게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카나이는 혈기에게 살해당하고 말았고 시노부는 혈기에 대한 증오심이 커져서 혈기만 보면 가차없이 죽게 되었는데 이번에 탄조를 만나게 되며 다시 예전 카나이가 했던 말들이 떠올라 메이코를 죽일 수가 없었죠. 시노부는 그래서 약해 빠진 당신이 어떻게 동생을 인간으로 되돌린다는 소리냐고 물었고 탄지로는 일단 동생을 혈기로 만든 혈기를 찾겠다고 했습니다. 시노부는 지금 네가 태초의 혈기 무잔을 찾겠다는 소리냐며 어이없어 했고 그는 엄청나게 강한 존재 너같이 평범한 인간은 곧바로 살해당할 거라고 했죠. 탄지로는 그렇다면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도움을 요청했고 그렇다면 너도 귀살대 검사가 되어보는 것은 어떻냐고 제안을 해 탄지로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노부는 탄지로를 귀살대 암주 교매에게 데려가게 되었고 네즈코에게는 대나무 잎마개를 물려놓은 뒤 자신의 나비저택에 데려가 지켜보기로 했죠. 교메이는 시노부의 부탁으로 탄지로의 교육을 의뢰받자 교메이는 자신은 재능이 없는 자에게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며 커다란 바위로 움직인다면 수련을 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탄지로는 시노부가 혹시 교메이씨가 바위로 옮기라고 할 땐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며 알려줬던 지렛대 방법으로 바위로 옮겼고 교메이는 아니 도대체 별로 힘도 없어 보이는 소년이 어떻게 바위로 옮긴 거지? 싶었고 코초자매 이후로 일어난 두 번째 불가사의한 일에 어쩔 수 없이 탄지로를 수련시켜주게 되었죠. 교메이의 수련은 마치 자연과 하나가 되는 듯한 감각을 기르기 위한 것이라며 온갖 혹독한 훈련을 시켰고 탄지로는 몇 번이고 기절하고 깨어나며 성실하게 수련에 임했습니다. 탄지로는 그렇게 혹독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뒤 선별시험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참가하기 전날 나비저택에 들러 네즈코에게 인사를 했고 시노부에게 도대체 시노부 씨는 어떻게 교메이 씨의 혹독한 훈련을 이겨냈느냐며 자신은 몇 번이고 죽을 뻔했다고 참 대단하시다고 감탄했죠. 시노부는 저는 교메이 씨 말고 다른 교육자한테 수련 받았는데요? 라고 답했고 탄지로는 자신은 지금까지 시노부처럼 왜소한 체격을 가지고 있는 여자도 이겨낸 훈련을 자신이 이겨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탄지로는 엄청나게 강한 육체를 가지게 되었고 귀할대 선별시험을 압도적으로 통과하게 되었죠. 그 이후 시노부는 네이코를 다시 탄지로에게 돌려주게 되었고 탄지로는 네이코와 함께 귀할대 임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 아사쿠사 거리에서 부잔을 마주치게 되었고 부잔이 인간 행세를 하며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에 충격을 먹었죠. 부잔은 탄지로가 자신을 알아보자 주변에 있는 인간 한 명을 혈기로 만들어버린 뒤 그 자리를 빠져나갔고 탄지로는 그 혈기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이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타마요가 탄지로를 구해주게 되었고 탄지로는 타마요에게 메이코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무장이 보낸 자객인 스사마루와 야바가 타마요의 아지트를 뚫고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탄지로는 스사마루의 색실공들을 쳐내며 이들을 지키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두 마리의 혈기의 혈기술이 합쳐지자 쉽게 제압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스사마루의 자꾸만 궤도로 바꾸던 공이 정직하게 일직선으로 날아왔고 스사마루는 야바 도대체 뭐하는 거야? 라고 하며 뒤를 돌아봤는데 야바의 몸은 파랗게 질려 소멸해가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시노부가 씩 웃고 있었고 탄지로는 그 틈을 노려 당하고 있는 스사마루의 목을 베어낸 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탄지로는 시노부에게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냐고 물었고, 시노부는 그냥 너네가 아사쿠사 거래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랜만에 네이코나 볼까 돌아다녔는데 우연히 혈기들의 움직임을 도착했고 그 혈기를 따라와 보니 이곳이라고 했죠. 그러다가 시노부는 아직 혈기가 2마리가 더 남아있다며 일륜도를 도와들었고 타마요를 향해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타마요는 설마 너 코초가의 딸이니? 라고 물었고 시노부는 당신 우리 집을 어떻게 알아요? 라며 경계를 했죠. 타마요는 설마 코초가의 약사가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네가 귀할 때 옷을 입고 있는 걸 보면 설마 그 아이들이 혈기에 살해당한 거니? 라고 물었습니다. 시노부는 타마요를 자세히 보고 뭔가 새록새록 기억이 떠올랐고 설마 타마요씨? 어째서 당신이 혈기의 모습으로 있는 거죠? 라고 했죠. 타마요는 시노부의 부모님에게 약재수를 알려줬던 스승이었고 어린 시절에 고초자매와도 몇 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약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보이던 시노부의 모습을 인상 깊게 봤었습니다. 타마요는 자신은 수백 년 전부터 혈기였고 무잔을 없애기 위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인간에게 속죄하기 위해 약재수를 인간들에게 알려주고 아픈 이들을 치료해주며 살아가고 있다고 했죠. 그렇게 시노부와 타마요는 그간의 묵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시노부는 지금껏 혈기들은 그저 죽여야만 하는 존재라는 생각을 했지만 네이코와 타마를 보며 그 편견이 조금씩 깨지게 되었습니다. 시노부는 그렇게 타마와 함께 여러가지 연구를 같이 하게 되었고 탄지로는 이후 임무를 받아 쿄가의 저택으로 가게 되었죠. 탄지로는 그곳에서 자신의 기다때 동기인 제이치와 이노스케를 만나게 되었고 함께 행방불명된 아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쿄가이와 싸우게 되었습니다. 쿄가이는 방이 바뀌는 혈기술로 이들을 교란시켰는데 탄지로는 타고난 후각과 교메에게 수련받은 예민한 감각들을 활용해 쿄가이가 있는 곳을 곧바로 찾아내며 상대했죠. 쿄가이는 그런 탄지로를 보며 참객들을 알렸지만 탄지로는 빠르게 접근해 일륜도로 쿄가의 목을 베어버리는 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제이치와 이노스케는 그런 탄지로의 모습을 보고 같은 동기인데도 실력 차이가 꽤나 많이 난다는 거 알았고 탄지로는 교메이 씨의 수련에 비하면 이 정도 혈기는 아무것도 아니지 라며 교메이를 떠올렸고 자연스럽게 몸소리가 쳐졌죠. 그 뒤 탄지로 일행은 나타공원산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은 뒤 그곳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수많은 비알대 검사들이 거미독에 중독되어 있거나 조종당하고 있는 상황. 탄지로 일행은 흩어져서 거미혈기들과 싸우게 되며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기존 원작과 다르게 탄지로가 교메이 밑에서 수련을 해 원작보다 더 강해지게끔 버프를 줬고 시노부도 그에 맞게 버프를 주며 비중을 늘려보려고 했어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다음 시나리오 2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